네, 미디어 이슈 시간입니다. 금준경 미디어오늘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요즘 굉장히 좀 미디어오늘뿐만이 아니라 KBS, MBC 방송 파업 사태라든가 뭐 MB 정부 블랙리스트 해가지고 여러 군데서 지금 다 관심을 가지고 달라붙어가지고 네, 새로운 소식들이 굉장히 하루가 멀다고 지금 업데이트가 팍팍 되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첫 번째 소식은 어느 소식부터 한번 가볼까요? 네, 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문화예술계는 물론 방송사 주요 간부, PD들에 대해서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는 내용이 좀 드러났습니다. 예. 국정원 적폐청산 TF 및 사정당국에 따르면 이게 어제 보도였는데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시절 국정원이 2009년 MBC 등 공영방송 인사 동향 파악은 물론 구체적인 인사 개입 방향을 담은 다수의 문건을 생산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를 했는데요. 문건에 보면 공영방송 장악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 사표를 받고 나서 선별적으로 수리하는 방식으로 핵심 경영진을 교체한다는 내용이 있고요. 예. MBC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실제로 비슷한 일들이 일어났죠. 이명박 정부 초기였던 2008년 2월 선출됐던 엄기영 사장이 2009년 12월 임원 8명과 함께 재신임을 묻겠다면서 사표를 냈었고요. 그렇죠. 이후에 김재철 사장이 부임하고 그다음부터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MBC가 좀 장악되는 일이 있었죠. 예. 그리고 국정원이 또 연예인 등 문화예술인들 외에 또 방송사 주요 간부와 PD들을 대상으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관리했다는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는데요. 예. 블랙리스트 문건을 보면 국정원이 공영방송 고위 간부, 프로그램 제작을 맡은 PD들의 성향을 파악하고 관리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인사에 개입한 일례를 보면 국정원은 2010년 3월 한 PD가 만들었던 다큐멘터리 작품을 방송대상 수상작 선정에서 탈락시키도록 유도를 했고 예. 같은 해 4월 방송사에 압력을 행사해서 특정 라디오 PD의 지방 발령을 유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겨레 보도를 보면 노조위원장을 교체하도록 기획을 하고 심지어 노조의 자판기 운영권까지 박탈을 하는 등 노조에 대해서도 치밀하게 좀 공작이 있었던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오늘 한겨레 보도를 또 보면 그 간부들의 실명이 다 거론돼 있어요. MBC의 뭐 정부에서 보기에 좌파 성향 간부들 리스트를 정리를 해서 예. 인사 배제를 조치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게 앞으로 뭐 빙산의 일각이 지금 나온 상황일 텐데 예. 점점 더 논란이 좀 불거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며칠 된 뉴스긴 한데 앞서 11일에는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그 연예인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퇴출 활동을 한 것으로 드러난 게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있었죠. 예. 2009년 2월 국정원장에 취임한 이후에 문화계, 배우, 영화감독, 방송인 등 5개 분야에 걸쳐 82명의 블랙리스트 명단을 만들고 또 맞춤형으로 압박을 해서 퇴출시킨 것으로 지금 정황이 나와 있는데요. 국정원의 퇴출 활동을 펼쳤던 문화 연예계 인물은 이회수, 조정래, 진중권 등 문화계 6명, 문성근, 명계남, 김민선 등 배우 8명, 이창동, 박찬욱, 봉준호 등 영화감독 52명, 김미화, 김구라, 김재동 등 방송인 8명, 윤도현, 신해철, 김장훈 등 가수 8명 등으로 굉장히 유명한 분들, 예.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을 만한 분들이 많고요. 예. 또 어떤 기준으로 이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렸는지 보면 대통령에 대한 언어 테러로 명예를 실추라고 또 나와 있고요. 문건에 보면 좌성향 영상물 제작으로 불신감 주입. 좌성향 영상물 제작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대체? 모르겠습니다. 이창동, 박찬호, 봉준호 감독이 좌성향 영상물을 만들어서 이 뭐랄까요, 국가와 정부에 대한 불신감을 줬다는 말인 것 같고요. 외국에서 그렇게 인정을 받았습니까, 이런 감독들이? 거장들이. 예. 네, 그리고 촛불 시위 참여를 통해 젊은층 선동 등을 사유로 하고 있고요. 예. 당시 이게 국정원이 스스로 한 게 아니라 뭐 다들 추정하시겠지만 청와대에서 문화연예계 인사의 좌편향 실태 파악을 수시로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국정원 적폐청산 TF에 따르면 당시 청와대가 국정원에 요청한 내역이 또 나왔는데요. 예. 어떤 내용을 요청을 했냐면 좌파 성향 감독들의 이념 편향적 영화 제작 실태 및 좌편향 방송 PD 주요 제작 활동 실태, 좌파 연예인 비판 활동 견제 방안, 좌편향 연예인들의 활동 실태 및 고려사항 파악, 마약류 프로포폴 유통 실태 일부 연예인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는 소문 확인, KBS 조직 개편 관련 좌편향 인사 여부,
좌편향 성향 언론인 학자 연예인이 진행하는 TV 및 라디오 고정 프로그램 실태 파악 등을 수시로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청와대에서. 예. 그리고 국정원 적폐청산 TF는 2010년 10월 작성된 그 문화예술단체 내 좌파 인사 현황 제어관리 방안 보고 내용을 또 공개를 했는데요. 예.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광우병 촛불 집회에 참석을 했던 연예인을 A급으로 분류를 하고 또 단순 동조자는 B급으로 분류를 해요. 예. 그래서 A급에 대해서는 실질적 제재 조치라고 적혀 있고요. 네. B급은 계도 조치라고 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사상을 좀 계도하는 정도로 네 하는 야, 것 이거 같고요. 당사자는 굉장히 기분 나쁘겠는데. 그렇죠. A급 시켜줄 거면 A급이지. 그러니까요. 예. 계도라니. 음. 문화예술계 인사 퇴출을 위한 국정원의 공작은 대통령 일일 보고 형태로 청와대에 올라갔다는 게 지금 적폐청산 TF의 발표입니다. 음흠. 2011년 6월 청와대가 좌편향 성향 언론인 학자 연예인이 진행하는 TV 및 라디오 고정 프로그램 실태 파악을 지시를 했다고 했잖아요. 예. 근데 이 지시를 한 바로 다음 달에 MBC에서는 일명 소셜 테이너 출연 금지법이 생겨서 그렇죠. 김재동 같은 분들이 출연을 못하게 됐거든요. 예. 그래서 이 정부의 지시가 내려지고 이후에 공영방송 경영진 차원에서 후속 조치를 했을 가능성을 좀 보여주는 대목이고요. 일단 국정원이 발표한 거는 이런 상황이고 네. 노조가 또 추가로 폭로를 또 하면 예. 퍼즐이 좀 더 맞춰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고 치밀하게 국정원이 흔히 말해서 KBS, MBC를 MB 정부 때 장악을 했다는 네, 그렇죠. 이 얘기인데 사실은 그때만 하더라도요. 그 진행자 바뀌고 뭐 하여튼 이른바 소셜 테이너들 밀려나고 이렇게 했을 때 정권이 교체되고 경영진이 교체되면서 네. 야, 이렇게 또 갑자기 한 방에 쓸어내리는 게 이게 좀 이상하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고 여기에 국정원이 설마 개입을 했겠느냐는 생각은 진짜 안 했거든요. 그렇죠. 그때 저도 이게 2010년 이 시기는 아닙니다만 네. 그 전에 이제 이병순 사장 전 KBS 사장 들어오고 이랬을 때 그 PD가 막 바뀌고 이러면서 정권 교체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출연진 물갈이를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지. 설마 이 과정에서 국정원이 개입을 할 거라는 생각은 그렇죠. 진짜 거의 별 생각을 안 했었는데 지금 공개가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공개가 된 걸 보면서 과연 이때만 이랬냐? 지금 나온 거는 2010년, 2011년 이 무렵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때만 이랬을까? 그 이후에는 과연 국정원이 그럼 이때만 개입을 하고 자 이제 알아서 해라 이렇게 했을까? 이런 거는 또 아니라고 그렇죠. 볼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요거 파장이 굉장히 큰 사안이기 때문에 네. 일단 상황을 좀 지켜봅시다. 네. 다음은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래서 앞서 정부와 MBC의 공모 가능성을 잠깐 언급해 드렸는데 예. 실제로 MBC에서도 블랙리스트가 있었고 출연자들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조치들이 내려졌는데요. 예. 이 시사 보도뿐만 아니라 라디오, 예능, 드라마 전방위에 걸쳐서 출연자 배제가 이어진 정황을 노조가 자체 조사를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예. 우선 아나운서 부문에서는 퇴사를 했던 오상진, 최현정, 박혜진, 김소영 등 파업에 참여했었던 아나운서들이 예. 제작에 배제가 됐었고요. 네. 방송인이자 연기자로 활동 중인 오상진 아나운서가 2015년 초에 임원들이 엄청 싫어한다는 이유로 진짜 사나이2의 캐스팅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오상진 아나운서가 캐스팅돼서 촬영 중이었던 드라마 원녀일기와 관련해서 간부들이 촬영 중단과 연기자 교체를 요구했다고 해요. 정치적인 의도가 없다라고 제작진이 해명을 하다가 네. 결국 설득을 해서 방송이 될 수 있었다고는 합니다. 오상진 아나운서는 나름 이미지가 좋았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시청자들이 좋아했을 텐데 임원들이 싫어한다는 이유로 참, 네. 그렇죠. 파업 때 거의 간판 그렇죠. 활동을 해서 예. 그런 게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진짜 사나이 여군 특집에 출연했던 최현정 아나운서도 임원들의 지적을 받은 이후에 프로그램에 나오지 못했고요. 여군 특집에 최현정 아나운서가 나온 적이 있어요? 저도 정확히는 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제작진은 계속 한번 기용을 하려고 했던 그런 그렇죠. 생각이 있었던 모양이네요. 네, 예능 PD들은 하려고 했는데 윗선에서 시키지 못해서 중간에 하차를 한 것처럼 지금 보이고요. 예. 사실 이게 예능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MBC뿐만 아니라 아나운서분들이
별도로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이게 뭐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예. 근데 그런 상황에서 보면은 사실 되게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자원이 될 수가 있거든요. 방송사 입장에서 보면. 아, 그럼요. 지금 나간 그 아나운서들이 MBC에서 많은데 네. 그 나간 아나운서들만 잘 활용했어도 그렇죠. 굉장히 좀 음. 흔히 말해서 뭐 대박을 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안 그랬었죠. 네. 예. 그리고 되게 깨알 같은 지시가 또 있는데요. 예. 지난해 상암에서 DMC 페스티벌이 열렸는데 네네네. 당시 상영을 했던 한류 관련 영상물에 박혜진 전 MBC 아나운서의 뉴스 앵커 시절 모습이 나왔다고 해요. 아, 그 잠깐 나온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MBC의 뭐 역사나 이런 거 설명하면서 예. 리포팅하는 모습이 잠깐 나왔었나 봐요. 아나운서 앵커 멘트 하는 모습이. 예. 그러자 백종문 부사장이 제가 저기 왜 나오냐라고 해서 제작진이 영상을 재편집했다는 게 아이고. 노초의 주장입니다. 예, 참. 네네. 그리고 또 지난해 총선 준비 기획단이 2015년 말부터 기획하던 프로그램이 유시민 전 장관과 전원책 변호사의 토론 프로그램을 추진했었다고 해요. 예. 근데 김장겸 당시 보도본부장이 보고를 듣고 나서는 그 둘은 안 된다. 정규재 씨를 추천하겠다라고 해서 결국 아, 근데 네. 저는 이걸 보고 네네. 그 유시민 작가를 거부를 한 건 알겠는데 네. 전원책 변호사도 안 된다고 할 정도였으면 와, 이거 약간 저는 충격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보수 패널인데 물론 이게 좀 튀는 발언을 많이 하기는 하지만 네네네. 전원책 변호사도 안 된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둘 다 안 된다. 그래서 하하. 정규재 씨처럼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자기네와 주장이 완전 동일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정부와 그런 인물을 원하는 건데 전원책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보수적이면서도 이 박근혜 정부를 좀 비판을 해왔던 스탠스잖아요. 많이 했죠. 예. 네, 그런 맥락이 좀 반영이 돼 있는 것 아하. 같습니다. 예, 예. 그리고 2015년 2월에 청주 크림빵 뺑소니 사건이 유명했었잖아요. 네. 당시 시사매거진 2580이 범죄 분석가였던 표창원 씨를 인터뷰를 했는데 네. 송재우 당시 시사제작국장이 박문진 이사가 탐탁치 않게 본다면서 삭제를 요구했다고 해요. 그래서 아니, 인터뷰가 안 나갔습니다. 프로파일러하고 범죄 분석으로 거의 전문가였었는데. 그렇죠. 음. 이분이 이때 그것이 알고 싶다에는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표창원 씨가. 예. 근데 뭐 이렇게 되고 표창원 씨는 이런 일이 오히려 정계 입문 계기 중 하나였다고 밝히기도 아하. 했고요. 예. 또 언론노조 MBC 본부는 한홍구 교수나 이회수 작가와 같은 분들, 그러니까 정부 비판적 인사들의 인터뷰가 잘리는 게 부지기수였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드라마와 예능, 라디오 부문도 비일비재했는데요. 예. 출연자 중에서는 역시나 김재동 씨에 대한 배제가 있었습니다. 김재동 씨를 MC로 내세운 캠핑 프로그램 오마이 텐트라는 프로그램이 파일럿 편성을 했다가 13%라는 시청률을 기록한 적이 있어요. 이거 나름 재밌었거든요. 그렇죠. 이 예. 캠핑 붐이랑 좀 맞물려서 인기가 있었는데 근데 예. 보통 파일럿 프로그램이 5%를 넘기기 힘든 상황에서 10%까지 넘긴 거는 정말 놀라운 흥행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파일럿인데 10%가 두 자릿수가 넘잖아요. 네네. 이게 무조건 정교로 갑니다. 네.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규 편성이 안 됐습니다. 음. 조준목 PD, 당시 이 프로그램을 연출했던 PD에 따르면 김재동 씨가 KBS 스타 골든벨이랑 KBS 해피투게더에서 녹화가 취소되고 하차되고 고초를 겪은 그 시점부터 뭔가 이상했다고 해요. 처음에는 간부들이 그 프로그램 나레이션을 했던 윤도현 씨를 문제를 삼다가 네. 그 다음에는 프로그램 제목이 오마이뉴스가 연상이 된다면서 예. 제목의 트집을 잡았고 나중에는 MC 김재동이 문제라는 말이 나와서 결국 하차가 됐다고 합니다. 아, 오마이뉴스는 좀 개그도 아니고. 의문의 일패. 예? 이 뭡니까 이게 대체. 참. 네. 그리고 복면가왕 제작진에 따르면 패널이었던 작곡가 김영석 씨가 중도 하차를 했는데 네. 여기에도 윗선의 지시가 있다는 폭로가 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김영석 작곡가가 문재인 대통령 후보를 좀 지지 발언을 했어요. 네. 근데 이후에 김엽 예능본부장이 그의 하차를 종용을 했고 결국 하차를 했다고 합니다. 드라마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졌는데요. 예. 2015년과 2016년 각각 배우 문성근 씨, 김여진 씨를 캐스팅하라고 했는데 담당 CP와 드라마 본부장의 반대로 포기를 하게 됐고요. 예. 그리고 2014년에는 빛나거나 미치거나라는 드라마를 했는데 당시 이한희 씨를 캐스팅을 시도를 할 때 제작사 대표와
회사 측이 반대를 해서 난항을 겪었다고 합니다. 어렵게 캐스팅이 성사됐는데 제작진은 여전히 반대 이유를 듣지 못했다고 하고요. 예. 이분의 그 외삼촌인가요? 그 문희상 나 맞아요. 의원이라서 이것 때문에 설마 그런가 하는 의심이 나오는 아니 그거 외에는 달리 해석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황이 지금. 네, 예. 상황이고요. 음. 이 밖에도 유시민 전 장관이 2013년 녹화 날짜까지 정해졌던 무릎팍 도살에서 출연이 무산이 됐었다고 해요. 하하. 이거 좀 충격적인 소식인데. 네. 그리고 베란다 쇼에서 인기를 끌었던 서민 교수가 사측의 지속적인 압박 속에서 프로그램에 하차를 하게 되고 박문진 고영주 이사장은 2017년에 기대되는 배우의 송강호 씨가 포함이 되자 출발 비디오 여행 제작진에 대본을 요구하기도 했었죠. 예. 고영주 이사장은 이 영화의 배경이 됐던 불임 사건을 맡았던 공안 검사였죠. 당사자가 굉장히 불편해할 그렇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네요. 그렇죠. 그 공산주의자를 아니 그래도 이거는 그 본인의 이해관계를 그 대변하는 그런 행동으로 볼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이건 곤란한 행동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라디오의 경우 이명박 정부 시절 손석희 앵커가 하차가 된 거는 굉장히 유명한 그렇죠. 일하고 예. 그리고 2회수의 언중 6회가 폐지되고 2시의 데이트 DJ 윤도현 씨가 하차를 하고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의 DJ 김미아 씨가 하차를 하고 김어준의 색다른 상담소 또 폐지를 당하게 됐죠. 예. 당시 가수 윤도현 씨는 다른 프로그램으로 옮기라는 제안을 또 거절을 했다가 하차를 결국 하게 됐는데 예. 2013년 복귀 수순을 밟고 있었는데 또 사측의 반대로 결국 복귀를 못하게 됐습니다. 배우 김여진 씨는 MBC 내부의 소셜 테이너법을 이유로 방송을 못하게 됐고 김종배 시사평론가는 진보적 인사라는 이유로 손석희의 선집중에서 하차를 하게 됐죠. 예. 그리고 최양락의 재밌는 라디오에서 시사 꽁트를 맡았던 방송인 배칠수 씨가 경쟁력이 없다는 이유로 2014년 4월 개편 이후에 출연하지 못하게 됐는데요. 배칠수 씨가 경쟁력이 없다고요? 재밌는 게 하차된 분들이 대부분 이 지금 방송계를 좀 좌지우지하는 분들이 그럼요. 됐어요. 지금 뭐 타 방송사 이런 데서 뭐 지금 난리지 않습니까? 김어준, 배칠수 씨 포함해서 예. 손석희 앵커는 뭐 JTBC에 가서 예. 보도 판도를 바꿨고 유시민 전 장관도 이렇게 자꾸 잘렸는데 종횡무진이죠. 썰전에 나가면서 지금 사실상 굉장히 인기 있는 방송인이나 예능인으로 거듭나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의 경쟁력을 깎아내리는 모습이 너무 적나라하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MBC의 대표 예능 프로그램이었던 무한도전에 박근혜 정부의 주요 공약이었던 창조 경제를 홍보하라는 압박이 1년 내내 내려왔다고 해요. 예. 그리고 미디어오늘이 추가로 주말에 보도를 한 내용인데 MBC 사측이 김태호 PD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했었다라는 소식을 다루기도 했습니다. 그러게요. 참 많은 일이 있었죠. 많은 일들이 정말 네.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소식 하나 더 볼까요? 네네, 간단하게 마지막 소식을 전해드리자면 지난주에 제가 SBS 윤세영 회장이 보도 개입을 했다. 예. 그래서 노조가 반발한다는 소식을 다뤘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돌연 윤 회장이 11일 SBS 회장직과 SBS의 지주회사인 SBS 미디어홀딩스 의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아들인 윤성민 SBS 이사회 의장 역시 이분이 직책이 되게 많았나 봐요. 예. SBS 이사, SBS 이사회 의장, SBS 미디어홀딩스 대표이사, SBS 콘텐츠 허브, SBS 플러스 이사와 이사회 의장직에서 모두 사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되게 많이 맡고 있었네요. 일자리가 많이 창출이 네. 될 것 같아요. 네. 사실상 윤 씨 일가가 이렇게 SBS의 계열사까지 주무르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 상황인데 예. 윤 회장이 보도 개입을 인정을 하면서 소유와 경영의 완전 분리를 선언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상대적으로 봤을 때 아니 더 심각한 일을 벌이고도 버티는 고대영 사장, 김장겸 사장과 비교하면 좀 긍정적이지 않나라고 보는 시선이 있는데 예. 이 SBS의 특수성을 좀 감안해 보면 꼭 그렇게 볼 일만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다른 지상파 방송과 다르게 SBS는 민영 방송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윤 회장이 임기가 끝나면 내려가야 되는 고대영, 김장겸 사장과 다르게 오너의 지위를 갖고 있어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지상파 방송 제어가 국면인 상황에서 보도개입 논란이 불거지면 자기의 재산인 SBS에 피해가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어찌됐든 오너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 이분의 사퇴를 희생이나 헌신의 맥락으로 볼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과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사퇴를 했다라고 보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중요한 게 소유 경영의 완전 분리를 선언을 했는데 이게 설득력이 굉장히 낮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 회장의 부자가 여전히 SBS의 대주주인 미디어홀딩스가 갖고 있는 이사 임명권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데요. 그렇죠. 이걸 놔야 뭔가 그나마 최소한의 설득력을 갖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SBS 지배 구조를 보면 그 윤석민 의장이 태영건설의 지분의 27%를 소유하고 있고 예. 태영건설이 SBS 미디어 홀딩스 지분의 61.2%를 소유를 해서 SBS와 자회사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인데 예. 그러니까 지금의 지분을 포기하지 않으면 언제든 아바타를 내세워서 경영을 똑같이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오히려 사퇴만 해버리고 임명권을 유지를 한다는 게 지금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는 척을 하면서 자신들의 권한은 갖고 있고 또 사고가 터졌을 때 책임을 안 질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더 음지로 들어갔다는 평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윤 회장의 사임이 이례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과거를 좀 살펴보면 상습적으로 사임을 해왔다고 해요. 노무현 정부 때였던 2004년에 SBS 제어가가 안 될 뻔했는데 네네. 당시 윤 회장이 소유 경영의 분리를 선언한 바 있고요. 그 이때 선언을 했는데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윤 회장이 2011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는데 다시 SBS 경영이 악화됐다는 이유로 또다시 전면에 나섰고 예. 그러니까 지금 세 번째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고 이 완전 분리를 선언을 한 건데 네. 재승인이 제어가 끝나고 나면 다시 돌아와서 똑같이 또 이제 전면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뭐 좀 시간 같은 거를 지켜보다가 나중에 다시 뭐 복귀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굳이 그런 절차를 밟지 않더라도 지금 윤세영 회장의 아들인 윤석민 같은 경우에는 네, SBS 이사 임명권을 그대로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런 직책이라든가 이런 건 없는 상황인데 이 SBS에 대한 이사 임명권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뭐예요? SBS 이사들 흔히 말하는 고위 간부가 되려면은 잘 보여야죠. 아무래도 그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래놓고 이제 소유와 경영을 완전히 분리하겠다라고 하면 그 진정성이 그렇게 강하게 와닿진 않는다. 그렇죠. 예, 이게 또 SBS 본부 노조의 또 입장이기도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금준경 미디어오늘 기자였습니다.